나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뇌화풍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화풍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나고픈 상대가 간단하게 연애를 넘어서 오랫동안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좀 운명적인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연들이 내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 인연과 함께 쉽게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일까? 그와 내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운명의 상대일까? 그런 고민들이 내게 앞서 생기기 때문에 인연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내게 다가올 운명의 배필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언제쯤일까? 한번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천례무망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운명의 짝, 나의 상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에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수한 사랑의 만남, 운명의 기다림을 의미하고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애정에 있어서, 인연에 있어서 상태는 좀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만났을 때 그간 연애가 나에게 다소 힘듦을 줬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요즘 다들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식이지만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상대를 만날 때 정말로 온전히 그 상대만을 바라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처받기 쉬운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소년과 소녀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설레고 풋풋하고 되게 내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이지만 또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많이 힘들 수 있는 카드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지금 나의 기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게 여기 카드를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 풍산점이라는 카드가 지금 곧 다가온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산점이라고 하는 카드는 점차 점차 발전한다. 그리고 만약 여자분이 이 카드를 뽑으신 경우에는 풍산점은 여자가 나의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와 있죠. 주역의 괴의 의미로 보면 풍산점은 여자가 시집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르게 풀어보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나타나고 오랜 세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배필의 짝이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6년도 현재 운에서는 내게 들어온 사람이 어떤 운명의 상대일지
한번 살펴보는 거는 좋을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서퍼링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산택손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 카드로 보면 나와 그 상대의 인연 자체가 풀어나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내가 마음을 맞춰 나가는데 다소 쉽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풍산점과 이런 서퍼링이라고 하는 산택손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함께 좀 길한 카드와 좀 어려운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 산택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미래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려움과 좀 고통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상대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맞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좀 겪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의 인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번에 내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산택손 카드가 시사하는 바로 봤을 때는 그와 나의 관계는 초창기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보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정말로 가슴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인연이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런데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인연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번에 들어온 인연 자체는 내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맞고 그런데 산택손 같은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이 인연에 대해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와 나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텐데 그 부분을 초창기에 잘 맞춰 간다면 이 관계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나의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언의 카드, 천례무망 카드와 풍지관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례무망 카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너무 소년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해주고 있고 풍지관 카드 그래서 풍지관은 볼관 관찰한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내게 누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려고 좀 보려고는 하지만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내게 느낄 때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왜 곁을 내주지 않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상처받을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음을 예상하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의 곁을 살짝은 허락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주역 타로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지관이라는 카드가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자, 풍지관인 카드 본인 자리에도 들어와 있고 그 상대방의 자리에도 들어와 있죠. 정말로 이런 카드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두 사람의 연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풍지관 카드가 시사하는 바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 좀 닮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파악하고 다가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누군가 다가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다가가는 바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좋은 인연이지만 둘다 정말로 운명이라면 그 운이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둘 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정말로 아쉬움만 남긴 채 그 인연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 또한 나와 좀 비슷하게 좀 조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좀 내 인연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죠. 근데 여기 화수미제와 술의 둔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자, 이런 술의 둔 카드라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자신의 매력,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분일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만남에는 내가 이 사람이 그냥 그냥 괜찮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화수미제라고 한 카드가 있다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자꾸 맴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 이 사람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 배필일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좀 다가가 보고 조금 더 커피 한두 잔이라도 더 만나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매력,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서서히 드러날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를 정말로 내가 마음이 있는 상대, 내가 마음이 좀 편해졌을 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나와 굉장히 흡사하고 나와 결이 맞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오라클 카드에게 내게 해주는 조언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네요. 정말로 올해 26년도는 내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껏 없었다면 들어올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 또한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 볼 용기가 생긴다. 지금껏 내가 좀 미뤄왔던 하고픈 것들이 있었다거나 좀 가고픈 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고, 내게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 것도
그런 용기의 첫발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이 카드 뒤에 한 장의 카드가 숨어 있는데 어떤 카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그런 종교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간단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의 중심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좋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의 중심을 온전히 잘 뿌리내리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내게 이루어질 때 상대를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나의 운명의 배필 같은 경우에는 나와 결이 굉장히 흡사한 그런 사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만남에 있어서 나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정말로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운명의 상대, 운명이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갔을 때 첫 시작에 신들린 연애에서 자신의 짝을 카드로 점지하잖아요. 그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뽑았던 카드의 흐름이 그 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연과의 흐름과 굉장히 명확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관계가 좀 쌓여갔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찾은 저의 운명의 상대 또한 제가 처음에 뽑았던 카드, 그 상대와 일치했고, 제가 주역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어떠한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운명의 시그널을 들려준다라고 저는 그때 명확하게 좀 느꼈던 것 같네요. 그렇듯이 26년도에는 내게 다가오고 나의 운명의 배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 지금껏 마음에 대해서 살짝 빗장을 걸어 닫았다면 살짝 열어서 내가 들어오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주네요. 그러면 저의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함께 듣고 싶은 곡은 남과 여라는 곡을 듣고 싶네요. 박선주라고 하는 가수분께서 이 곡을 부르셨고, 김범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티스트께서 피처링을 했네요. 남과 여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언젠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함께 듣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남과 여라는 곡은 제가 좀 귀하게 생각하는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고, 그러면 저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내 삶에 행복한 순간이 존재하니 그 귀한 순간을 잊지 마시고 찾아보고 발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천지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지비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지금껏 25년도까지 나의 인연의 운, 지금 현재까지 나의 인연의 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천지비는 남과 여가 끊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다가가기가 힘든 어느 정도 서로의 선이 존재하는 그런 카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인연, 지금 들어와 있는 인연과 나의 그 운의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았음을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와 그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그가 처했던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천지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 엇갈린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 엇갈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듯이 남과 여가 좀 어긋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26년도에 나의 운명의 회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올지, 어떤 상대일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택화혁이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택화혁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나의 운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 근래에 또는 25년도에 좀 사람들과 인연이 좀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나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존재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테카역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존재하는 그런 교운기 같은 시기다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계절에 환절기가 있듯이 살라람의 운에서도 교운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때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내 운이 살짝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운의 변화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끊어졌던 인연들, 지금껏 함께 해왔는데 좀 정리된 인연들이 있다면 이제금 새로 들어오는 나의 운명의 상대, 나의 삶, 나의 인연에 있어서 정리하고 과거의 것들은 좀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들어오고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기였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들었던 25년도에 한 해가 되었을 것 같다. 2년에 있어서도 앞에 있는 천지비 테카역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변화와 끊어짐, 다소 맞지 않음이 존재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미래의 카드를 봤을 때는 지풍승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지풍승은 여기 카드를 보듯이 남과 여가 서로 되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풍승 같은 카드를 봤을 때는 승자, 오를 승자를 쓰고 있고 풍자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뿌리가 자라나는 힘은 그 토지를 뚫고 올라가듯이 강한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에게 들어오는 나의 운명의 배필 같은 경우에는 그와 나의 사랑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 서로가 마음이 서로 엄청 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풍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른 상황과 현실을 떠나서 남과 여의 마음 자체가 서로가 크게 당길 때, 서로가 크게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을 카드가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인연 같은 경우, 나의 운명의 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 마음이 그에게 끌리고 그 또한 나에게 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을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서로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떠한 미묘한 그런 자극점, 미묘한 끌림들이 서로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 사람 또한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언의 카드를 보게 되면 수천수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여기 천수송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수천수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는 여전히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곧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인연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운명의 배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나의 인연 자체는 지금 현재 풀어가 줄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나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천수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천수송이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자리에 또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과 나의 인연 자체는 현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운명이 배필이 들어오는 운 자체는 현재는 다소 남과 여가, 또 물과 이 천수송이란 카드는 하늘과 물이 갈라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운적으로 내가 좀 힘들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 나의 상대 인연의 운에서 서로가 만나더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삶의 운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운이 지나고 난다면 내 운이 서서히 풀려감을 느낄 수 있고, 그제서야 나와 운명의 배필이 존재하고 그가 나타나거나 그가 돌아오거나 그 인연의 흐름이 풀려갈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지풍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깊은 애정의 만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인연에 대해서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만나야지만이,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건 내게 내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잘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풍순 같은 인연을 기대하고 그런 인연이 들어올 사람이라면 정말로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러면 내게 들어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나이 차이가 다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택천쾌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맺고 끄짐이 되게 확실하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표현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이 틀림없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택규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화택규는 초반에는 나와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인연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택천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체가 좀 명확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느꼈을 때는 좀 너무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아서 다소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뇌택 귀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귀매 카드, 나와 좀 나이 차이, 좀 연령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는 나의 직장이나 일에서 나보다 좀 윗사람일 경우가 좀 크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나와 그 사람이 좀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택천쾌라고 해 가지고 자신의 결단력이 정말로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인연에게 있어서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명확함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좀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이 아닐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내 느낌에는 내가 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소 힘들고 많이 인연에 있어서 내 주관이 좀 흔들리는 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기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오라클 카드에게 내게 해 주는 이야기, 조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몸과 마음이 활력을 얻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런 활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유퀴즈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러닝을 거의 20년 동안 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러닝이나 가벼운 운동 자체가 정신이나 심리적으로, 물론 신체적으로도 좋겠지만 되게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가져다 주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가벼운 운동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요즘에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또 그에 반해 또 천천히 뛰는 슬로우 러닝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페이스를 찾아서
가벼운 운동이나 러닝 또는 뭐 조깅 또는 산책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가나 다른 운동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등산을 갔다 오니까 그 등산이 가져다 주는 그런 즐거움,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20대 때는 제가 등산을 가더라도 '아 이렇게 힘든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등산을 가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서일까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등산이 주는 그런 올라가는 그런 시간, 또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그 시간들이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크고 삶의 활력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서 등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국룰이라고 하나요? 꼭 가야 되는 게 사우나잖아요. 이렇게 사우나 찜질방까지 갔다 오니까 정말로 그 하루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런 순간들을 내게 좀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네요. 그리고 등산을 정말로 혹시나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랜만에 간다면 꼭 무릎 보호대를 차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네요. 제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무릎이 좀 아파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매주 108배를 하다 보니까 '무릎을 좀 무리하게 사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게 그런 운동이나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내게 활력을 줄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네요. 그러면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남과 여, 박선주 씨가 부른 남과 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네요. 김범수 씨가 피처링했고 언젠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남과 여라는 곡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기에 남과 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큰 행복감보다는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내 삶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 그 순간들을 잊지 마시고 발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수지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비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나에게 들어올 운명의 배필, 상대 같은 경우에는 수지비,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운명의 짝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게 다소 많은 힘겨운 것들이 존재했을 경우가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수지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는 인연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과거에 상당히 존재했음을 상징하고 있고 수지비 카드가 상징하는 바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재했을지라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그런 운명의 상대를 찾는 거는 다소 어려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다가오는 나의 운명의 배필의 흐름,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산건 카드가 들어와 있고, 활의 서합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자, 지금껏 내가 인연의 운에 대해서 상당히 힘겨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음에서 누군가와 시작하기 또는 지금 현재까지 누군가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고, 이 활의 수업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여인이 이렇게 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있어서 내가 슬퍼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특히 25년도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힘겨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인연, 과거의 연인, 과거의 짝들과의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 않았을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상처와 고통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조언의 카드 같은 경우에도 태풍대과라고 해 가지고, 태풍대과라고 하는 카드는 연못 속에 풍, 나무가 잠겨 있는 그런 모양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대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무, 물속에 잠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굉장히 버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현재 시기의 운 자체는 상당히 힘겨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운명의 상대 배필을 만나기 직전인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운에서 좋은 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직전에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차가운 시기가 들어온다. 그 운이 교운기를 넘어서, 교운기라고 하면 운이 변해가는 그런 시기, 계절에 있어서 환절기가 있듯이 운도 변하는 그런 교훈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힘겨움과 인연의 끊어짐, 이 직업의 변화 등이 온다라고 하죠. 그 막바지의 시기가 내게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듯이 지금 나의 인연과 운의 운명의 운에서 그런 새벽의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일도 많을 수 있고 힘겨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운의 흐름 뒤에는 꼭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운의 흐름이 지나고 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천소축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택례수, 산화비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자, 풍천소축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점차 점차 운이 풀려가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의 회복 자체가 아주 서서히 회복되고, 나의 운명의 상대와의 흐름 자체가 점차 점차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성이 내에 존재하고,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상대 또한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려움이 한 달락 꺾이고 난 뒤에 그와의 운명, 내가 생각하고 내게 들어오는 운명의 배필과의 운의 흐름은 서서히 발전하는 풍천소축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서서히 쌓여가는 만큼 그와의 관계 자체는 단단하게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좀 흐트러지고 생각보다 잘 안 되었던 그런 흐름보다는 안정적이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탱뢰수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와 나의 만남에 있어서 나의 운명적인 상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좀 나를 리더할 가능성이 크다. 나를 좀 인연에 있어서 끌고 가고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소극적이고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를 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본인 또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수줍음과 좀 주저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그런 부분은 덜한 사람이기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누군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있는 산화비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산화비 카드는 변화와 이동을 상징하고 있고 아름다운 꾸밈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나의 시작 자체, 그와의 나의 인연의 운명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운명적인 상대, 운명적인 배필이지 않을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 조언의 카드들이 상당히 힘겨움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삼풍고우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고자는 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염증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그 염증들이 이제 나가고 이제 해결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25년도부터 26년도인 현재까지 나의 마음들이 상당히 힘겨웠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곧 내게 운명의 배필이 들어올 거다. 그 배필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너무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큰 복의 사람을 받기 위해서 내게 삶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바라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후의 운의 흐름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인연의 운명적인 상대와 함께할 거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주역 타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택님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산택손, 택쥐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 사람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까 카드가 나와 있듯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결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나에게 다가옴에 있어서는 나를 리드하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산택손이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현재 상황 자체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인연에 있어서 과거의 연애에 있어서도 힘듦을
다소 많이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사람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택지체라고 하는 카드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 그런 귀인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인연은 어떻게 보면 속이나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 인연이 풀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인연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힘겨움을 느끼고 있으셨을 텐데 이제 곧 풀려가는 그런 운에서는 나의 운명의 배필이 들어올 거고 그와의 인연 자체는 되게 내가 기대했었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운명적인 배필이 올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다가오는 그 상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많이 힘겨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서서히 열어줄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택지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와의 나의 인연에는 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동료라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서 이런 운명의 흐름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라클 카드에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내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어떤 영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대사가 있죠. I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어려움의 그런 시기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내가 겪어왔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듯이 나는 충분하다.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다소 잘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잘 중심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또 운명의 배필과 건강한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함께 듣고 싶은 곡은 박선주 씨의 남과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네요. 남과여는 김범수 씨가 피처링 하기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곡이에요. 이 곡은 언젠가 제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함께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남과여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큰 행복감을 찾는 것보다는 내 삶에 존재해왔던, 내가 잠깐 간과해왔던 작은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 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산지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박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운은 어려운 시기에 막빠짐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운명의 상대, 운명의 배필이 다가오기 직전의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아, 나의 상대는 없는 걸까? 세상에 운명이라는 거는 없는 걸까? 그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런데 산지박이라고 하는 카드는 깎일 박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산지박에 있는 양효가 제일 위에 있는 그 줄을 양효라고 하는데, 양효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양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내 운명의 상대와 그런 인연의 운에서 가장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기가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해왔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차 점차 정리돼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의 운명의 배필에 대해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타내는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곧 다가온 운에서는 나의 운명의 배필 상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중례진이라고 하는 카드는 내가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내게 곧 다가올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풍천소축이라는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와의 나의 운의 흐름 자체는 다소 더디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고,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또한 내가 이 상대가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끌리는 그런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을 보여줬을 때 다시금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감, 불안감이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카드, 산지박이라는 카드가 지금 현재 시기를 겪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미래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지뢰복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번호 자체가 23, 24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다가오는 운의 흐름은 이제서야 나의 운적인 부분이 풀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가고 새로운 운명이 배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 지뢰복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갖고 있어서 과거에 내가 끊겼던 인연들이 다시금 시작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양효 또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 운명의 상대와 시작하게 되는 첫 단추를 깨게 되는 그런 시기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만 좀 잘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6 년도 상반기의 시기를 잘 보내고 난 뒤에는 중반기 하반기부터는 '나의 운명의 배필이 들어올 거다. 만날 거다.'라고 하는 카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천풍구라고 하는 카드, 천풍구라고 하는 카드는 되게 아름다운 꽃이 한 사람을 감싸고 있는데, 구 카드는 구자가 만날 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들의 시그널들로 봤을 때는 이제 곧 나의 운명의 배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카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지박의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이 박의 시기는 정말로 힘겨울 거예요. 되게 많은 것들이 깎여 나가고 끊어지고, 그리고 박자, 깎일 박자, 새벽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이 이제야 정리가 곧 될 거고, 그때부터 기점으로 나한테 좋은 사람들, 좋은 일이 들어올 텐데, 그때 나와 운명의 배필도 이번에는 들어올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는 초창기에는 설렘을 내게 안겨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래진이라고 하는 카드는 번개가 두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자극점을 상징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신호 자체가 내가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왠지 뭔가 다른데?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한번 넘어가지 마시고 잘 살펴보는 게 어떨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만 좀 무사히 지나간다면 나의 운명의 상대와의 인연이 풀려가고 그와 맞닿을 수 있는 운들이 내게 들어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정말로 기분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의 산지박의 시기, 그리고 다음 다가오는 지뢰복의 시기가 두 개 다가와 있음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이제는 그 어려움이 나가고 나의 운명의 배필이 다가오는 게 거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보여짐이 크게 상징한다라고 카드가 보여주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의 배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을지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풍손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나의 인연 자체는 운명임이 맞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운명의 배필이 곧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운명의 상대가 내게 곧 다가오고 그와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카드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 자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와 소년과 같은 사람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또한 누군가에 있어서 상처받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와 만남에 있어서 현실이나 상황을 따지기보다는 정말로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가치가 애정과 인연에서는 첫 번째라고 여기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나의 운이
맞닿았을 때 내는 그런 시너지가 이런 중내진이라는 설레임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 자체는 이전과 현실과 좀 타협해 오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르게 내가 과거에 되게 어린 시절 만났었던 그런 설렘을 주는 그런 상대일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집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수집이라고 하는 카드는 수집이 친밀하게 모여든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선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되게 사교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서글서글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옴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나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매력 자체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수집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수집이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롭게 해주고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물이 땅에게 촉촉함을 가져다 주고 땅은 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껏 현재 내가 인연에 있었을 때 25년도 과거의 그런 인연들이 나의 마음을 많이 어렵고 힘들게 했을 텐데, 그 이후에 내게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과의 운명의 흐름 자체는 나에게 운의 상대가, 운명의 배필의 상대가 들어올 거다. 이제야 점차 그 운이 풀려가는 시기에 도달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풍거라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그와 나의 만남은 좀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상대다. 필연적으로 만날 거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들어오는 그 운명의 배필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운명의 상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는 진짜 동화 속에나 나오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신들린 연애라는 방송에 출연했을 때 초반에 그 카드를 뽑거든요. 자신의 운명의 상대를 예측하기 위해서 동굴 같은 곳에서. 그때 제가 카드를 정말로 나름 신중하게 뽑았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았을 때 실제로 저의 카드의 흐름들이 그 상대와 그리고 다른 인연과의 그런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제가 놀랐고, 지금 현재 주역 타로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진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상대와 나의 특성들이 이렇게 카드에 나와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명이라는 부분은 내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저 또한 겪은 바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기만 잘 보낸 이후에는 나의 운명의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라클 카드에게 내게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조언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산지박의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나 내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중점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삶의 건강한 루틴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주기적인 운동을 하거나 주기적인 취미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시간 또한 내게 허락하기가 힘들다고 보다면 나한테 오전에 잠깐 5분, 10분 정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명상을 하게 되면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되게 해외나 국내의 유명한 CEO나 리더들이 명상을 꼭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떨어진 자존감과 나에게 좀 부족한 그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그런 루틴들 또는 운동들, 그런 명상들 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보고 실행해 보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조언 오라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오라클 카드는 집중력이 향상되는 날이니 중요한 업무나 과제에 매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리딩을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하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계획들을 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 카드들이 들어와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은 다가오는 좋은 운을 한번 계획해보고 기대해보고 그리고 준비해보는 그런 시기들로 보내면 아, 지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아, 내일부터는 아침에 뭐 명상을 해보겠다. 또는 새로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제가 오늘 함께 듣고 싶은 곡은 박선주 씨의 남과 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네요. 이 곡은 김범수 씨가 피처링한 곡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들을 때면 언젠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곡을 함께 들어봐야지 라고 어린 시절 생각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의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